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2 모드콘에서 N행시를 지어주는 트위터봇 문학적인 행군 개발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예두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실행에 앞서 저 목차는 발표자 소개, 그다음에 간단한 서비스 소개, 그리고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기술 스택,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왜 이 기술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개발하면서 이제 겪었던 위기,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Q&A를 가지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튜닙이라고 하는 작은 테크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아지 대화형 챗봇 백엔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게 될 N행시 트위터 자동화봇 문학적인 행군의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크롤링 업무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행군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문학적인 행군은 트위터에서 자동적으로 N행시를 지어주는 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N군을 멘션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시 이제 N군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N행시를 지어주고 이제 이미지도 같이 반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미 N행시가 지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3시간에 한 번씩 N군 메인 트윗에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 간단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게 튜니브릿지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튜닙에서 만든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N행시를 지어주는 API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N행시를 만들어준 API가 갑작스럽게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트래픽이 처음에 증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5,000개였다가 갑자기 하루 5시간이 지나면서 한 35배나 엄청 증가해서 이게 처음에는 디도스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상 알려지지 않는 거고, 이게 광복절 이후로 갑자기 트래픽이 확 늘어나서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디도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트위터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인증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도스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끼리 이거를 API가 아니라 서비스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서비스로 만들게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코코마스라고 하는 대화형 챗봇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연애 때와 같이 코코마스 이제 챗봇 개발을 하고 있다가 OBT 오픈 베타 서비스 4주 전에 그 케빈이라고 하는 조직장께서 N행시 트위터 봇 개발 안 해볼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방금 앞선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설명을 듣고 약간 재밌게 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할 것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냐고 물어보셔서 엄청 재밌어 보여서 저는 흔쾌히 수락하고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그 진행해 보자고 하고 일주일 안에 개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나 싶었지만 일단 저 자신을 의심했지만 일단 한번 재밌어 보여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안에 개발 목표로 이제 관련한 기술들을 찾다가 다행히 트위파이라고 하는 약간 트위터랑 파이썬이랑 쉽게 이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제 흠이 있었던 게,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많이 커뮤니티를 사용해봤는데 트위터는 사용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힌 게 리트윗, 트윗 인용하기, 댓글 그리고 답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약간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다르게 사용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약간 처음에 트위터를 사용했을 때 약간 벽이라는 걸 좀 크게 느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트위터도 스레드 형식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트위터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트위터만 배우는데 한 2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서비스에서 사용된 기술은 대표적으로 5개만 설명드리자면 패스트 API랑 포스트그레 SQL 그리고 AP 스케줄러, 필로우, 트위터 API 이렇게 5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패스트 API 같은 경우는 왜 사용이 됐냐면 사실상 AP 스케줄러로 사용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운영자가 직접 트윗을 작성하면 위에 보시는 자동화됨 이란 태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됨 태그가 사라지면 이 서비스에 대한 환상이 사라질 수 있다. 이 계정은 봇이 아니다라고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트위터 API를 통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개발을 하기 위해 패스트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은 그냥 모든 서비스에 DB가 필요하듯이 여기에서 유저 정보, 그다음에 리트윗을 해야 되는 정보, 그리고 메인 트윗 3시간마다 올라가야 될 메인 트윗 정보, 그리고 폰트랑 기본 템플릿 이게 또 이미지를 생성해서 유저한테 NNC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폰트 및 기본 템플릿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진행함에 있어서 로그 정보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로그 정보도 저장하는 데 있어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게 패스트 API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플라스크랑 그다음 디장고 같은 유명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왜 패스트 API를 사용했냐면 랑 포스트그레 SQL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용 중인 기술 스택이라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개발했을 때 사용한 초기 베이스라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사용하면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패스트 API랑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로우 같은 경우는 필로우는 그 파이썬의 이미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n군이 NNC를 생성하고 그다음 그 NNC를 이쁘게 유저들을 반응하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AP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시간마다 메인 트윗 3시간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3시간마다 메인 트윗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초마다 멘션된 트윗 정보를 읽어와야 되고 그리고 40초마다 멘션한 유저의 NNC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요. 그다음에 AP 스케줄러랑 셀러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AP 스케줄러를 사용했었냐면 스케줄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좋지만 이게 동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해야 되는 작업 스케줄은 3가지인데 하나밖에 동작이 안 되니까 스케줄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안 했고 그리고 셀러리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대용량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좋지만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동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AP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비가 있었다면 이게 API랑 관련 없이 API 요금제와 관련이 없이 그 트위터 정책상 하루에 2,400건만 되는 트윗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실시간 처리 유저가 멘션을 하면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원래 스케줄을 구성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40초에 한 번씩 멘션된 최신 순으로 NNC를 처리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제가 그려본 플로우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그 3시간마다 메인 트윗을 가져오고 DB에서 그리고 트위터 API를 통해 메인 트윗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 스케줄과 그다음에 13초마다 멘션된 트윗을 가져와서 DB에 저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초마다 이제 멘션된 트윗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밑에 NNC를 생성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NNC 리트윗 작성하는 스케줄 총 3개의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배포 5분 전에 제발 아무 문제 없어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걱정과 달리 안정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은 했지만 회사 내에서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좀 슬픈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이후에 찾아온 위기인데요. 이 배포하고 3시간 뒤에 어떤 유저가 깰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NNC를 배출하는 데 있어 NNC를 생성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폰트가 깨지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네모칸으로 보이죠. 이게 폰트가 깨져서 생긴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저장해놨던 해당 폰트 데이터는 사용을 못하게 DB로 수정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소개랑 그다음에 말씀드릴 부분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고 이제 Q&A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 단어 같은 것들이라도 뭔가 좀 안 좋은 단어들, 부정적인 사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도 미리 마련을 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튜니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 중에서 그 윤리 모델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일부러 윤리 모델을 뺀 게 유저가 어떤 욕설을 넣든 간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NNC 데이터를 그 감성 C 데이터로만 넣어가지고 욕설은 NNC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트위터 색깔과 그다음에 서비스의 확 서비스의 범위를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윤리 모델은 안 넣고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